뉴욕의 한 암 전문 병원 앞에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전부 암 환자와 가족들이에요. 저기요, 여기 줄 언제부터 서야 되나요? 오늘도 늦게 오면 못 받는다던데요. 아침 6시부터 줄 섰다니까요. 병실에서도 다들 이거 먹고 싶다고 난리래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믿어지시나요? 도대체 이들이 이렇게까지 기다리며 원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항암제, 최첨단 치료 기술.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들이 기다리는 건 다름 아닌 나물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기적의 음식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음식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기를 든 사람들도 있었어요. 일부 의사들과 식품 전문가들은 이 음식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건 위험한 독초일 수도 있습니다. 전혀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미 완치 사례가 나왔잖아요. 이건 자연이 준 최고의 항암제입니다. 논란은 계속 커져만 갔고 결국 미국 내 여러 연구소와 병원에서도 공식 연구에 착수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기적의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바로 한국. 그것도 강원도 깊은 산속 마을에서 나오는 봄나물 요리입니다. 나물? 그 흔한 잡초 같은 나물이 암을 고친다고? 믿기 힘드시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소문이 아닙니다. 뉴욕 타임즈와 헬시 라이프 같은 해외 주요 언론들이 집중 보도한 이 사건은 한 미국인 셰프의 딸이 암 투병 중 이 한국 나물 요리를 통해 기적을 경험한 후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이 기적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한국의 나물이 세계를 뒤흔들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엄마, 나 또 아무것도 못 먹겠어. 에밀리 스톤은 딸의 그 말이 매일같이 가슴을 후벼 판다고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뉴욕에서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유명 셰프였어요. 하지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딸 에바가 소아암 진단을 받은 이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에바는 점점 더 말라갔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을 할 정도로 입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엄마, 나 그냥 치료 안 받을래. 하루하루 지쳐가는 딸의 모습을 보며 에밀리도 점차 희망을 잃어갔죠. 어느 날 병원에서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스톤 씨, 딸의 영양 상태가 너무 나쁩니다. 이 상태로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매일 음식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지금 아이가 먹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치료 효과도 거의 없습니다. 그날 밤, 에밀리는 텅 빈 레스토랑 주방에서 홀로 울고 있었습니다. 세상 최고의 셰프라는 자부심이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죠. 그런 그녀에게 동료 셰프 리사가 다가왔습니다. 에밀리, 이 기사 좀 봐봐. 리사가 보여준 건 한국의 전통 나물 요리와 암 환자들의 완치 사례를 다룬 기사였어요. 한국 강원도의 한 마을에서 매일 나물을 먹고 지적처럼 건강을 되찾은 암 환자들. 에밀리는 믿기 힘들었지만 기사를 읽어가며 점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 문장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자연이 준 생명력, 한국의 봄나물이 암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날 밤, 에밀리는 결심했습니다. 나 한국에 가봐야겠어.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그녀는 서둘러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치료 스케줄 사이에 겨우 시간을 맞춰 한국행 여정이 시작된 것이죠. 14시간 비행 끝에 한국에 도착한 에밀리. 쉴 틈도 없이 강원도 행기차를 탔습니다. 기사를 통해 알게 된 산나물 전문 식당을 찾아가기 위해서였죠. 눈은 퀭하고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은 얼굴. 에밀리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자신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정말 나물이 우리 딸을 살릴 수 있을까? 그냥 헛된 희망인 건 아닐까? 그러나 가만히 주저앉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하루하루 쇠약해져가는 에바가 떠올랐거든요. 강원도에 도착해서 산나물 식당에 거의 도착할 때쯤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미국에서 오셨어요? 에밀리가 고개를 돌리자 70대쯤 돼 보이는 할머니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딸 때문에 암에 좋다고 해서 나물 요리를 배우러 왔거든요. 서툰 한국어로 사정을 전하자 할머니의 표정이 차분해지더니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암 환자 가족이시구나. 요즘 우리 마을에 그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 산나물 할머니 소개해 줄게요. 따라와요. 산나물 할머니요? 할머니는 덕희 할머니라는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마을 근처에서 산나물 식당을 운영하는 분으로 이미 여러 암 환자 가족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했죠. 우리 동네에서는 그분이 산나물 박사님이세요. 거기 가면 암에 좋은 나물이 있어요. 할머니를 따라 어느 한 식당 앞에 도착한 에밀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에밀리를 맞이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덕희 할머니였죠. 혹시 암 환자에게 좋은 음식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에밀리는 다급한 목소리로 묻다가 결국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딸 에바의 상태를 설명하며 사장님에게 매달리듯 간절히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사장님은 조용히 다가와 에밀리를 꼭 안아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괜찮아요. 나물 음식이 암 치료에도 많이 도움될 거예요. 잠시 후 덕희 할머니가 직접 산에서 캐온 봄나물 요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초록빛 나물들, 냉이와 고추장 무침, 향긋한 쑥국 등이 나왔죠. 한번 맛보세요. 에밀리는 떨리는 손으로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눈이 커지고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자연 그 자체를 먹는 느낌이야. 맑고 깨끗한 맛이 입안에 퍼지는 순간 에밀리는 딸을 살릴 수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저도 이 나물들을 직접 배울 수 있을까요? 제 딸을 위해서요. 에밀리의 간절한 부탁에 덕희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내일 새벽에 함께 산으로 가요. 직접 캐면서 알려드릴게요. 다음 날 새벽, 덕희 할머니와 마을 아주머니들을 따라 산으로 올라간 에밀리. 아직 어두운 산속에서 이들은 봄나물을 조심스럽게 캐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냉이라는 나물이에요. 여기 이파리를 잘 보세요. 흙을 살살 털어내면서 뿌리까지 뽑아야 해요. 사장님이 차근차근 설명하며 에밀리에게 냉이 캐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에밀리는 서툴게 흙을 헤치며 뿌리를 뽑아내다 딸 에바를 떠올렸습니다. 우리 에바도 이 신선한 나물을 먹으면 달라질 수 있을까? 그때 마을 아주머니가 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쑥은 면역력에 정말 좋아요. 향기 맡아보세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피를 맑게 해줘요. 에밀리는 쑥 향기를 맡으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 나물들이 가진 힘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았거든요. 덕희 할머니가 산중턱에서 잠시 멈춰서 말을 꺼냈습니다. 이 나물들이 왜 특별한 줄 아세요?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 가장 먼저 올라오는 생명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도 그 생명력을 전해줄 수 있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에밀리는 깨달았습니다. 생명력, 바로 내가 찾던 거야. 그날 이후 사장님의 주방에서 3일 동안 나물 요리를 배우며 에밀리는 조금씩 희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암 환자들은 입안이 헐고 예민해져서 부드러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크림처럼 만들어줘야 해요. 크림처럼요? 사장님은 냉이를 갈아서 부드럽게 조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영양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목 넘김이 편해야 환자들이 잘 먹을 수 있어요. 에밀리는 이 모든 과정을 꼼꼼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마지막 날 에밀리에게 봄나물 씨앗과 오래된 노트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엔 10년 동안 암 환자들을 위해 개발한 레시피가 담겨 있어요.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은 반드시 기적을 가져올 겁니다. 눈물이 맺힌 눈으로 사장님을 바라보며 에밀리는 다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딸을 위해 기적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할머니 잊지 않을게요. 에밀리, 오늘은 봄나물 요리 비법을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덕희 할머니는 손수 냉이와 쑥을 한 바구니 들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냉이 된장국부터 시작할까요? 이 국은 암 환자들에게 특히 좋아요.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영양이 풍부하거든요. 에밀리는 주방 한쪽에서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손놀림을 지켜보았습니다. 먼저 손질한 냉이를 조심스럽게 흐르는 물에 씻어냈습니다. 냉이는 너무 세게 씻으면 안 돼요. 이 흙냄새가 살짝 남아있어야 국 맛이 깊어지거든요. 냄비에 멸치와 다시마로 우려낸 맑은 육수를 붓고 된장을 살살 풀어넣었습니다. 이제 여기다 냉이를 넣고 끓여요. 너무 오래 끓이면 향이 날아가니까 불 조절이 중요해요. 된장국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주방 안에 고소한 향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코끝을 찡긋하며 감탄했습니다. 와,
이 향은 정말 강렬하네요. 깊고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그게 자연이 주는 힘이죠. 이 국을 마시고 많은 암 환자들이 속이 편안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어진 요리는 냉이무침과 쑥무침이었습니다. 사장님은 데친 냉이를 물기를 짠 후 다진 마늘, 참기름, 고춧가루를 넣어 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냉이무침은 너무 자극적으로 만들면 안 돼요. 암 환자들은 입이 헐기 쉽거든요. 이 정도 양념이 딱 적당하답니다. 에밀리는 양념에 버무려진 냉이를 한 입 맛보았습니다. 신선하면서도 향긋해요. 이게 암 환자들이 먹기 좋은 음식이 맞나요?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그렇죠? 자연 그대로의 맛을 살리는 게 중요해요. 쑥무침도 마찬가지로 간단한 양념을 사용했습니다. 사장님은 데친 쑥을 한 움큼 들어 에밀리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쑥은 향이 강하지만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항암 효과가 크다 보니 이걸 좋아하는 분들도 많아요. 에밀리는 쑥 향기를 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에밀리는 한국에서 배운 요리법을 바탕으로 직접 나물 요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덕희 할머니에게 전수받은 비법 노트를 챙겨 들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에밀리는 딸 에바가 있는 병원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가져온 냉이와 쑥으로 직접 만든 냉이 된장국과 냉이 무침, 그리고 쑥무침을 조심스럽게 보온병에 담아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에바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한 주 사이에 더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에바, 엄마가 이번에 정말 특별한 걸 만들어 왔어. 에밀리는 보온병 뚜껑을 열고 따뜻한 냉이 된장국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구수한 된장 냄새가 병실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에바는 코를 찡그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냄새 이상해. 나 안 먹을래. 그녀는 마치 울음을 참는 것처럼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입안이 헐어 음식만 보면 역겨움이 올라왔던 겁니다. 에밀리는 잠시 망설였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에바, 이건 엄마가 한국에서 특별히 배워온 거야. 이거 먹으면 기운이 날 거야. 한 숟가락만 먹어볼래? 정말 한 숟가락만? 에바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벌렸습니다. 에밀리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을 떠서 에바의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입안에 된장국이 들어가자 에바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생각보다 맛있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에밀리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에바가 음식을 거부하지 않은 순간이었거든요. 에바는 한 숟가락 더 달라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좀 더 먹을래. 그럼 우리 에바가 좋아하는 만큼 먹어도 돼. 그날 에바는 냉이 된장국을 한 그릇 다 비웠습니다. 에밀리는 에바가 음식 맛을 되찾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에밀리는 냉이와 쑥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나물 재료로는 오래 버틸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냉이와 쑥을 미국으로 정기적으로 들여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에밀리는 한국의 덕희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 난감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국으로 나물을 보내려면 식품안전청의 FDA 승인을 받아야 할 거예요.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마트와 식품 수입업체에도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모두 부정적이었죠. 식품 수입 규정 때문에 허가가 어려울 겁니다. 나물 같은 특수 식재료는 더 까다롭습니다. 에밀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직접 나물을 재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대로 하면 여기서도 나물을 키울 수 있어. 그녀는 동료 셰프들과 함께 레스토랑 뒷마당에 작은 온실을 만들었습니다. 냉이와 쑥 씨앗을 심고 정성을 다해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잘 자라줄까? 토양이랑 환경이 달라서 걱정되긴 해. 처음에는 실패도 많았습니다. 물 조절에 실패해 싹이 금방 말라 죽기도 했죠. 하지만 에밀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뒷마당에 심은 씨앗들이 드디어 초록빛 새싹을 틔웠습니다. 동료 셰프들은 감격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돋아났어. 냉이 싹이야. 우리 해냈어. 이제 에바한테 계속 요리를 해줄 수 있겠어. 그날 저녁, 에밀리는 뒷마당에서 딴 냉이로 다시 냉이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에바는 더 이상 거부하지 않고 엄마가 만든 요리를 매일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에바의 몸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에바의 주치의가 검사 결과를 보며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바의 영양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면역력도 회복되고 있고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에밀리는 조심스럽게 한국에서 배운 봄나물 요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흥미롭군요. 혹시 다른 환자들에게도 이 나물 요리를 먹게 해볼 수 있을까요?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확인해보고 싶군요. 물론이에요. 저희 레스토랑에서 재배한 나물들을 가져와 볼게요. 그렇게 에밀리와 에바의 작은 기적은 점점 병원 내 다른 환자들에게도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 소문이 엄청 퍼지고 있어요. 동료 셰프 크리스틴이 흥분된 목소리로 병실에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에바의 기적, 봄나물 치유식이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SNS에 메시지가 폭주하고 있어요. 다른 환자 가족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도 도와주세요. 봄나물 요리법 좀 알려주세요. 사람들은 에바의 이야기를 듣고 봄나물 요리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몇몇 매체에서도 취재 요청이 쇄도했죠. 병원에서는 공식적으로 봄나물 치유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고, 전국의 다른 병원들에서도 비슷한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에바는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에 응했습니다. 처음엔 수줍어하던 에바가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만들어준 냉이 된장국을 먹고 나서 조금씩 기운이 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매일 새로운 봄나물 요리가 기대돼요. 특히 냉이 크림 스프가 제일 좋아요. 기자들은 에바의 솔직한 말에 감동을 받았고, 그녀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며칠 후, 병원의 연구팀장이 에밀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에밀리 씨, 우리 병원에서 이번 봄나물 치유 사례를 바탕으로 논문을 준비하고 있어요. 논문이요? 네. 냉이와 쑥에 함유된 성분들이 항암 치료, 부작용을 줄여주고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곧 주요 의료 저널에 실렸고, 전국의 병원들이 봄나물 치유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7개월 후, 에바의 마지막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결과지를 들고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에밀리 씨, 에바의 암이 완치되었어요. 에바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나 진짜 다 나은 거야? 그래. 우리 에바가 해냈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원 의료진들도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에밀리와 에바는 특별한 날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봄나물 희망 페스티벌이 열리는 날이었죠. 이 페스티벌에는 암 환자들과 가족들, 의료진, 그리고 봄나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에바의 연설이었습니다. 무대에 오른 에바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희망은 작은 곳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저한테는 그게 봄나물이었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분들께도 그런 희망이 찾아오길 바래요. 에바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들은 그녀에게 다가와 간절히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도 에바처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자연이 준 힘을 믿어보세요. 행사가 끝나고 에밀리와 에바는 온실을 거닐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냉이와 쑥이 활짝 자라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의사가 되고 싶어. 그리고 엄마처럼 봄나물 요리도 연구해서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에바의 말에 에밀리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엄마도 에바가 하고자 하는 일에 응원할게. 엄마랑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보자. 그날 밤, 달빛 아래에서 에밀리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희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거야. 그녀와 에바의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 암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희망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적이 찾아오길 바래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감동적이었죠? 한국의 봄나물이 만들어낸 이 기적 같은 이야기. 우리 전통 음식과 자연이 가진 힘이 전 세계에 널리 퍼져가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